지난 6월 24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 하나가 전 세계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사실상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판결이었고 또 우리 언론은 이것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역사적인 로데웨이드 판례를 파기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시시피 주법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1973년 로데웨이드 판결로 헌법상 권리로 확립된 임신 중지 권리에 반한다고 시민단체가 소송을 했고, 이번 연방대법원은 로데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서 여성의 낙태를 불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데웨이드 판결이란 도대체 뭘까요? 1969년 텍사스주의 댈러스에 사는 22세 여성이 임신 중지를 원했지만 당시의 텍사스 주법은 중절 수술을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여성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때 여성이 사용한 가명이 로, 그리고 피고소인인 댈러스 지방검사 이름이 웨이드라서 로데 웨이드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973년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는데요.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상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 중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권리에 임신 중지 권리, 신체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 수정헌법 14조가 명시한 권리 주체인 사람의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법원이 아닌 과학이 답해야 하지만 임신 당사자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처음으로 명시적인 임신 중지 권리, 신체 자기결정권 보장을 선언한 이 판결을 50년이 지난 지금 연방대법원은 왜 파기했을까요? 연방대법원은 임신 중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조항이 없다. 로데웨이드 판결이 국민을 분열시켰다. 임신 중지 규제 권한은 선출한 대표들이 가진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보수주의, 법리 해석의 정치적 오염,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6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 기준으로 로데웨이드 판결을 언급한 보도는 총 399건이었습니다. 이 중 무려 45%인 181건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다루거나 단순 전달한 보도는 77건, 19%였고요. 나머지 보도들은 찬반 양론을 모두 언급하거나 판결로 인해서 벌어질 여러 현상들을 진단하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판결을 긍정적으로 다룬 보도가 77건이면 많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보도 중 대부분은 판결이 나온 6월 24일 즈음하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전한 보도, 즉 발생 기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수대법관 임명으로 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급격한 보수화를 전한 보도, 미국 보수 정치인들의 판결을 동조하는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보도들도 포함이 되고, 이런 보도들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량이 77건, 19%에 그쳤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언론이 임신 중지 권리를 제한한 판결에 비판적으로 반응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보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일보는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 기사와 두둔하는 의견 기사를 동시에 내놓은 유일한 언론사였는데요. 판결을 옹호한 기자 칼럼 하나를 보면요. 성소수자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미국의 세속화 물결이 급진전한 사례로 규정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보수주의적 기독교 신앙에 거부감을 가진 반면 자유와 인권을 강하게 옹호한다 라면서 신앙과 인권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심지어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전통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정책,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성소수자와 낙태 옹호를 그 사례로 덧붙였습니다. 결론은 기독교적인 가치가 크게 무너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유럽처럼 문란하고 세속화가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참혹한 결과에 이를 것이다 라는 한탄이었습니다. 대단히 근본주의적이고
전 근대적인 신앙관에 바탕한 주장으로서 전통적 가치를 위해서 성소수자 인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방금 살펴본 사례와 비슷한 판결에 대한 옹호 기사는 딱 2건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는 최소한 판결 관련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이었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보도는 기본적으로 판결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판결을 옹호한 국민일보에서도 판결에 대해서 디스토피아 소설 같지만 현실이다, 퇴행에는 반드시 반발이 따른다며 강력하게 비판한 칼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판 기사 중에서는요, 한결의 사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감독 강요가람 씨의 이 한결의 칼럼은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정치 세력화한 보수 기독교 세력의 영향력을 읽어내고 있고요. 그들의 목적이 인종분리, 성소수자 결혼 반대 등 차별 그 자체라고, 그걸 위해서 낙태병원 폐쇄, 의사 살해 등 전방위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판결 비판에서 차별과 혐오 전반의 위험성까지 잘 짚어낸 보도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언론 보도 다수가 판결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옹호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바로 임신 중지 권리를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대립구도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총 399건의 보도 중에서 10%가량인 39건이 태아의 생명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이번 판결을 기본적으로 비판하면서도 판결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하는 갈등으로 쉽게 규정하고 있고요. 분석이나 해답을 내놓지 않거나 태아 생명권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는 논쟁에 매몰되면서 한쪽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중요하니까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라는 애매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태아 생명권이 언제부터 생겨나는지는 여전히 대단히 민감한 도덕적, 과학적 논쟁의 대상입니다. 또한 임신 중지 권리는 종교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법에 따라 어느 한쪽의 권리만 보장할 게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서 사회적 논의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로데웨이드 판결에서도 태아 생명권의 발생 시기는 법이 답할 문제가 아니다, 법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사생활 권리, 즉 임신 중지 권리를 일단 보장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대부분의 임신 중지는 임신 초기인 5, 6주에 이뤄지며 임신 중지 권리를 부정하거나 임신 몇 주부터만 허용하자라는 논의가 길어지는 동안에 수많은 여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와 UN 등 국제기구는 허용 조건을 달지 말고 임신 중지를 허용해야 하며 형법이 아닌 건강권과 사회적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임신 중지를 논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그 정신에 따라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서 여성과 의료인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미 연방대법원 판결 보도 중 43건이 이러한 한국 국회의 입법 공백을 비판하는 데 할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 연방대법원의 로데웨이드 판결 파기 결정을 우리 언론은 대체로 잘 보도했습니다. 전근대적인 종교 원리주의에 입각한 보도는 극소수에 불과했고요. 대부분의 보도는 판결을 비판했으며 한국의 상황까지 살펴보고 임신 중지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죠. 일부 생명권 대 결정권 구도의 보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공론화의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도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우리 사회의 논의에서도 과연 우리 언론이 임신 중지 권리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지 모두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